제주 4.3 사건 희생자 10명 중 4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비율도 일반인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해법과 영리병원 문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형 무인 헬기를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살충제 대량 살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맹독성 해양생물이 제주 부근 바다에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67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당시 참사를 몸소 겪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산으로 몸을 피했다가 군사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경인 할머니. 반세기가 지난 뒤 4.3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제도 속상하죠. 이제도 모든 수해감이 창피해 그래 잘 못 가. 이제도 기억나요. 죽기 전 이사에 음식어 주게. 평생 잊어버립니까? 죽기 전에는 안 잊어버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 같은 생존 희생자 110명과 60대 이상 유족 1,011명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특히 생존 희생자의 39%와 유족 11%는 심각한 수준인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각한 우울 증상인 중증도 우울의 경우 생존 희생자는 일반인보다 4배 높은 41%, 유족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지나면 한 8%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년 이상 지났는데도 거의 95%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일수록 우울과 자살 등 다른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며 전문의에 의한 개별 상담 치료와 함께 트라우마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보수단체가 제기한 4.3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측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모레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화와 소송계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화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사건 등 과거사 소송을 맡아온 신학묵 씨 등 변호사 3명에게 소송을 맡길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간의 첫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지역 현안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첫 만남부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주한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가장 큰 쟁점은 휴양형 주거단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시민단체는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둬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사태를 무마하려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26개 그 지역 지금 추진 중인 유원지 개발 사업을 현황을 보더라도 전부 다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 계획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민복리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원희룡 지사는 이미 공사가 진행된 이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발 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만약에 답이 없으면 천천히라도 가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사실은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 중단을 한다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혁신기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라는 요구에는 인사와 예산에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되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영리고요. 그러면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1호 영리병원을 승인해 주신 그런 지사님이 되시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반대 여론이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제주 신안개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립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제주도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영태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감독과 직원으로 관련 학과 출신자와 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카지노 관련 학과는 카지노를 진흥시키는 성격이 강해 관리 감독과 성격이 맞지 않고 같은 학과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엄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카지노 영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감독할 수 있다며 업체와의 유착 우려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병수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이사장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OECD 국가의 국공립 병원 비율은 75%지만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외국 의료기관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과 건강검진을 해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헬기로 넓은 지역에 살충제를 뿌리는 소나무 제선충병 항공 방제는 주변 지역 농산물에 피해를 준다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소형 무인 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무인 헬리콥터가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날아오릅니다. 소나무 위 5m까지 접근한 뒤 살충제를 뿌립니다. 제선충병으로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인 방제 헬기는 20여 리터의 방제약을 실을 수 있으며 한 번 이륙으로 월드컵 경기장보다 넓은 1헥타르 면적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지상 10m 높이 안에서 정밀 표적 방제가 가능해 항공 방제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친환경 농산물과 양봉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적당 정확한 방제 패턴을 가지고 정확한 양량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제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주공항 주변 비행금지 구역인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 일대에서도 항공 방제가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9월까지 90헥타르에 무인 헬기를 시범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형 헬기가 방제가 어려운 소규모 오름이라든지 해송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인 헬기로 뿌릴 수 있는 살충제 양은 대형 헬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 방제 비용은 만만치 않아 제주도는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함께 제주 부근 바다에도 맹독성 해양생물이 늘고 있어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코발트 빛깔의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진 해수욕장. 이곳에서는 지난달 갯바위에서 고둥을 잡던 30대 남성이 파란고리 문어에 물려 손가락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깥쪽에 돌 쪽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문어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못 가도록 지도하고 있고. 파란고리 문어는 필리핀과 호주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했지만 3년 전부터는 제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고에도 있는 테트로도 독신이라는 강한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맹독을 지니는 독이로서
그 1mg만으로도 한 성인의 한 10명 정도를 이제 치사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또 다른 불청객은 독성 해파리. 제주에서만 지난해 76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강한 독성은 아니지만 그 해파리가 크고 또 쏘인 부위가 넓게 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독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됩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청자고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주 남부의 섬 근처 깊은 바다에 사는 청자고등은 몸속에 독침을 품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맹독성 해양 생물이 발견되면 함부로 만지지 말고 쏘였을 때는 서둘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제주경제가 지금까지 입은 피해 규모가 3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원은 지난달 관광객과 국내 민간 소비가 줄면서 제주 지역에서 최대 3,217억 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효과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 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줄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조 1,26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화물차 운전기사 윤기록 씨에게 서귀포시가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윤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갑자기 기울어지자 주변 승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온수통을 붙잡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윤 씨는 발과 무릎에 화상을 입었고 신경도 손상돼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윤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쯤 서귀포시 송산동 검은여 해안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2살 김모 씨가 낚시 도구가 바닷물에 떠내려가자 헤엄을 쳐서 가져오려다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김 씨는 해경보트로 1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가정집에서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벌인 주부 56살 박모 씨 등 2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10시쯤 제주시 이도이동의 주택에서 판돈 3,200만 원을 걸고 화투로 속칭 도리집꽃땡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군데를 옮겨다니며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납치 감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35살 현모 씨 등 4명을 인질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국인 35살 리모 씨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46살 첸모 씨를 납치해 중국 돈 1,000만 위안, 18억 원을 갚으라며 펜션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 서귀포시 성산읍 남동쪽 20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부근 바다에서 올 들어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이어 3번째입니다. 경찰이 지구대에서 10분 동안 난동을 피운 시민을 30시간 이상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